좀 전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 기술적 분석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찰스 다우와 홈마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술적 분석은 아까 이제 봉 차트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 얘기를 잠깐 하는 거고, 이 찰스 다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지수에 대한 이제 이 얘기도 좀 들어봤을 거고, 미국의 지수인 거지. 그래서 이 산업별로 이제 지수를 발표를 이제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최초의 사람인 거지. 이 사람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에드워드 존스하고 이 찰스 버그 스트레서라는 이 두 사람 가지고 총 3명이 같이 이제 다우존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막 하는 거지.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역사니까. 캔들스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거래상이었던 이제 혼마 문헤이사라는 사람이 최초로 고안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밑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캔들스틱 차트를 이제 서구에 알린 사람이 이 스티븐 니스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티븐 니스는 저서에서 이 사람이 이 혼마 문헤이사가 캔들 차트를 사용했던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캔들 차트는 메이지 시대 초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그때 이제 발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최초로 고안한 건 아니고 몇 번 그냥 쓴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갖는 뭐 그런 논문이 있다는 거고, 지금은 결과론적으로는 혼마가 맞는 것 같다. 그냥 봉 차트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사실. 그래서 봉 차트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지. 이 스티븐 니슨이 이제 이 미국 증시에 이제 알려줄 때 이렇게 알려준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위에 이렇게 차트 나오고, 뭐 종합 차트에서 일봉 기준으로 240분 기준으로 해서 뭐 봉 차트 이제 선택을 여기 위에 있는 얘를 하면 되는 거지, 봉 차트를. 그지? 네.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을 거고 여기는 넘어간다. 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MTS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뭐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증권통도 뭐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간다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봉차트 얘기를 할 때 이 시간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도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해줬지, 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것도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분봉으로 갔을 때 내가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지금 이 HTS에서 이 지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2분봉을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정도 가능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1분봉을 보고 있고 1봉 보고 있고, 사실 이 두 개만 보고 있지. 나머지는 안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차트를 이 역대 차트를 이런 식으로 그냥 이 과거 차트를 가는 이 얘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쪽 페이지에서 할 얘기는 1분봉 이렇게 1분 기준에, 또는 뭐 3분 기준에, 또는 5분 기준에, 뭐 10분 기준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누가 어떤 봉을 보냐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매매법인 거지. 내가 1분봉을 본다, 이것도 나의 매매법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 뿐인 거고. 이해됐지? 그리고 사실 분봉 전에 초봉도 있거든. 초봉 얘기도 잠깐 하면, 여기 보면 초봉도 있다고 이렇게. 네. 그래서 초봉은 언제 보냐라고 했을 때 전비등락에서 예제를 갖고 올게 하나.
다물 멀티미디어.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 일봉을 잠깐 보면 점상이잖아, 그지? 이 점상 같은 애들은 볼 수가 없고, 25%에 있는 이런 봉 볼 때 급등봉이잖아. 이 장대 양봉 같은 경우에 이 초봉을 보면 이거는 이제 초틱으로 보는 거야, 초틱으로. 그러니까 분봉으로 봤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 봉 하나의 크기가 지금 이게 지금 9시 8분에 어떤 봉이 발생을 했냐면 3.34%짜리 고가가 그리고 종가가 3.2%짜리 변동폭이 굉장히 큰 봉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변동폭이 크면 또는 이 밑에서부터 갑자기 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이 가격 이동 평균 5일선을 타고 이렇게 5일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보이잖아. 이런 패턴이 보이면 급등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3, 6일 정성 돌파로 해서 이봉에 한 요 정도 가격에서 살 거 아니야. 이해됐나? 방금 한 얘기? 이런 봉을 볼 때, 이렇게 급등 패턴의 봉을 볼 때, 그때 초봉으로 본다고. 그래서 9시 땡 하면, 봉이 지금 이 봉이 남아있으니까 지금. 11시고, 10시고, 9시. 이쪽 봉인 거지. 이쪽 봉. 이 봉 보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이 봉. 이 봉이 3%짜리 봉이라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급등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라고, 이게. 이해됐지? 이게 1초짜리 틱봉이라고, 1초봉이라고, 지금. 그러면, 이 상태에서 3, 6일 정선 돌파를 볼 수가 있다고. 그냥. 그래서 내가, 살까 말까를 여기서부터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벌써 3분이 지났어. 그래서 4분째 내가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할 때, 돌파하면 그냥 사도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 얘기를.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쭉 급등하고 있잖아. 전고가를 이제 돌파를 했고, 이 전고가를 돌파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긁는 형식의 이 패턴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위치, 이 앞에가 지금 급등 가능하다는 이 패턴이 이렇게 쭉 보이면, 사실 이 전고가를 돌파하는 그 시점에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 요 봉에서. 요 봉에서. 그거를 초틱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다고. 이 봉에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선 돌파를 보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저항선 돌파를 보고 이제 어떤 거래량이 나왔다. 거래량이 폭발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봉을 노릴 수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 그러면 음봉 이후에 양봉, 이봉에서 사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이봉에서도 사면 되고. 그지? 지금 급등하잖아.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초봉을 보면 된다는 거지. 봉 차트만 볼 줄 알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1초봉이었던 거죠, 여기서는. 근데 너무 빨리 움직여. 그럼 3초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를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주봉하고 월봉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영웅문 HTS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페이지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그러면 1분봉을 누가 보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1초봉 얘기를 했잖아. 그지? 1초봉. 이 1초봉을 그럼 누가 보냐? 수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1초봉인 거지, 초봉. 1초봉을 누가 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단기 투자 이상은 이 1초봉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 내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스캘핑을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초봉을 좀 보면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사라, 팔아라 이 결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 보인다. 이거는 이제 급등하는 경우지, 급등, 그지? 그래서 급등하는 경우에 이제 스캘핑을 내가 하려고 해. 그러면 1초봉을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아니면 3초봉을 보거나. 그래서 3초봉 얘기도 같이 할 수가 있고. 그래서 1분봉을 이용한 매매 또는 3분봉을 이용한 매매 누가 보냐, 어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보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쭉 해서 이거는 그렇게 그닥 중요한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월봉을 본다? 트레이딩 하는데? 스캘핑 하는데? 그거는 좀 주봉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 본인의 매매법에 맞는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제 캔들 얘기. 엑스파일에서 이미 한번 쭉 훑었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갈 거야. 그래서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할 때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지 이제. 그리고 종류. 이거는 이제 차트 기술에서 갖고 온 거고. 그래서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거고. 내가 중요시하는 거는 그래서 언제 오를 것 같아. 그지? 언제 떨어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상승 반전 캔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하락 반전 캔들을 굉장히 중시하지. 그리고 상승 지속 캔들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나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인 거고. 그리고 하락 지속 패턴 역시 마찬가지지. 이런 패턴이 나오면 하락 지속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상승 반전 캔들과 하락 반전 캔들을 좀 주의 깊게 봐라. 특히 이제 변곡점이라고 내가 부르는 일봉을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할 때는 일봉이니까 위에는 차트만 놓고 이 위치를 좀 눈여겨보라는 거죠. 여기를 이런데 꼭대기점, 이 꼭대기점을 눈여겨봐라. 왜 여기가 꼭대기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 단기 고점인 거잖아 사실. 네. 그지? 기업 가치고 나발이고 가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샀어. 여기서 샀어. 그래가지고 쭉 들고 있어. 내 평당가는 여기라고 쳐. 대충. 근데 내가 안 팔아. 얘는 기업 가치가 2배는 될 것 같아서 3,000원인데 6,000원은 될 것 같아. 기업 가치를 이렇게 대충 잡는 거지. 6,000원이라고. 여기까지는 오를 것 같은 거야. 응? 여기서 샀다고. 그래서 2019년 6월에 사서 6월 2년 뒤에 올랐어. 드디어 오른 거지. 팔았어. 수익을 냈어. 만족을 하지. 2배 올랐으니까. 그지? 이런 매매 방식은 굉장히 우둔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내가. 굉장히 멍청한 거라고. 이런 매매 방식 자체가. 왜 이런 매매 방식을 쓰느냐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스윙을 하라고 알려주면 스윙을 하면 되는 거고, 투자하라고 알려주면 투자하면 된다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캔들, 이 하나하나를 공부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내가 쭉 봐도,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MACD로 보통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기 물통이 하나가 보이잖아. 그지? 물통은 최소 2개 정도 이상, 하나, 둘, 여기잖아. 그지? 2개 정도 이상은 기다리는 게 낫다. 그 이후에 이제 스윙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뭔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내려왔어. 그러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거거든, 얘는. 투자 가치가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고. 투자하지 말라고. 여기서부터는.
그 지표거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여기서도 또 보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다. 투자하지 마라. 투자하지 말라는 건 뭐야? 내가 한 달부터 투자를 생각하잖아. 한 달 이상 보유하면 너만 손해다라는 거야. 너만 손해다. 왜 보유를 하고 있냐? 어? 수익을 해야지, 이런 종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수익이야, 이거.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익인 거지, 사실. 이거를 투자한답시고 들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멍청한 짓이라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알려주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 지금부터 조금 생긴 것 같아. 물론 이제 앞뒤 관계를 더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도 이제 물통의 크기가 작으니까 최소 한 번은 쉬는 게 낫다. 여기까지는, 그지? 그리고 다음 타이밍에 사라. 사더라도. 이게 MACD 레이트라고. 내가 너한테 이제 좀 있으면 알려줄 내용이긴 하지만, 그거는 이걸 만들어 내려면, 지금 방금 내가 너한테 얘기한 이 MACD 레이트, 이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봉차트에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락 지속 패턴, 하락 상승 반영 캔들, 뭐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MACD를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요 하나하나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고점과 저점,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이런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 이 단기 고점과 저점,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야. 진짜 많이 가져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위치에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 많이 빠졌어. 내재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니 여기서 잡아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거의 언제 올라 얘 도대체. 어찌 됐든 여기까지는 무조건 마음고생은 무조건 하는 거고. 2달. 지금 삼성전자가 그런 케이스잖아. 삼성전자가 지금 케이스. 지금 물통 빠졌네. 응? 여기서부터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구간 투자하지 말라는 구간이야. 이거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그잖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거 물통이잖아. 그럼 최소 2개. 하나 이렇게 뭐 여기를 2개로 봐도 되고, 여기 이 빨간 선을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안전빵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라고. 여기 그래 봐요. 네. 그잖아.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건 여기라고 또. 그래서 빨간 불통에 빠진 건 이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돼.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이제 여기서 샀어. 이쪽에서 샀어. 샀을 때 얘를 스윙을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은 이런 위치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위치에서는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이 빨간 선 사이에서는 투자할까 말까 이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도 솔직히 없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런 지표를 네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알려주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그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를 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트 기술은 무조건 기본이야. 그리고 계속 찾아봐야 되고. 굉장히 많이 중요시하는, 내가 가장 그냥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교과서. 보고 또 보고. 하락반영 캔들,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캔들의 종류, 그 다음에 이 장대양봉, 내가 이제 대형주냐 시총 기준으로 나눴었지, 그지?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 해서 심리적 저점에서 이런 게 생기면 사서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이제
이 전체 틀을 작업을 좀 다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 네. 장대양봉, 장대음봉. 이 장대음봉도 좀 많이 추가를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고. 그래서 장대양봉 얘기는 좀 많이 했었지, 내가. 다 넘어간다. 네. 그래서 캔들 얘기를 할 때, 장대양봉을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가 또 필요하냐면, 이 장대양봉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정보가 굉장히 고급 정보야. 그 고급 정보가 시장에 팍 풀린 거야. 그러면 날아가는 거지. 이제 날아가는 시작점. 항상 얘기를 하는데 시젠 얘기를 잠깐 하면 시젠이 이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장대양봉이 빵 발생을 했지. 네. 작년 11월 15일 날 빵 발생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물통 이후에 하나, 두 개 지나서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 된다는 패턴이잖아. 네. MACD 레이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네. 그래서 내가 샀어. 근데 얘가 팔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팔았어. 그럼 또 다시 사래? 그럼 또 다시 사. 또 팔으래? 그러면 또 팔았어. 다시 사라고 해서 다시 샀어. 그래서 다음날 갭상이 빵 떴다고. 그지? 네. 지금 우리 매매법에 따르면. 네. 그리고 갭상이 빵 뜨면 홀딩이잖아, 이거. 그지? 그러고 나서 매도는 이쪽에서 나왔는데 불통이 있는 거지. 보이지? 그러면 투자를 고민해라. 이거 투자 고민이잖아, 이거는. 그지? 눌림목에서는 더 사도 된다. 이거는 이제 이 불탁인 거고. 근데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그 이유 안에는 너 혹시 그때 발표한 재무가 재작년 3, 4분기 요 실적인 것 같은데, 그지? 34%에 140%. 요 실적이 발표한 시점일 것 같고, 그 전에 6월에 169%짜리가 이제 발표가 됐고,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지금 거의 1년 내내 이런 실적을 찍은 거지, 그지? 네. 그 상태에서 이제 1Q에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제 이 실적이 나온 거고, 이제 이거는 좀 더 원 얘기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위치가. 1, 4분기 위치는 지금 여기서부터 1, 2, 3, 4, 5, 여기서 발표한 거지, 지금. 그지? 발표한 위치가.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요 위치인 거지, 그지? 그리고 7, 8, 9,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된 거지. 여기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위치도 좀 더 자세히 보면, 지금 이제 고가가 왼쪽에 있잖아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 저항선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요 급등하면 급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지? 내가 이제 한 달 뒤에 살려고 봤더니 이 오른쪽이 잡히는 거지. 네. 이해됐나?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급등 패턴이잖아, 지금. 그리고 실적도 이거는 광속이 아니라 신급 성장하고 있는 거고.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밑에는 불이 지금 제대로 붙었지. 네. 활활 타고 있어. 그러면 이 불은 끌 수 있다 없다? 이 불을 끝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라니까. 이 불 끄기도 쉽지가 않아. 이 정도 불도. 이 정도 불도 끄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 불도. 이 불도 굉장히 큰 불이거든, 지금. 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내가 일반인들한테 공개했던 장대 양봉이 뭐가 있냐면, 장대 양봉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뷰웍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잠깐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거 지금 불통 보라고.
이 불통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거라는 거야. 사실 11만 원에서 최소 2배는 무조건 갈 거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22만 2천 원, 3천 원, 22만 2천 원, 3천 원이 요 라인인데 이미 간 케이스지.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음은 4배잖아. 44만 4천 원. 아직 안 갔지 거기는. 그지? 그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것 뿐이라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그 상태에서 지금 불통이 있는 거라고. 이런 종목이 때 SKI 테크놀로지인가?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그쵸. 얘도 지금 불통 보면 장난 아니지. 그 상태에서 지금 얘는 더 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금요일날 나온 봉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들고 있나? 모르겠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되게 핫하게 막 올라가고 있는 게 내가 이제 소개는 해줬는데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종목. 이 쿠콘이라는 종목도 보면 쿠콘도 그 아줌마 있잖아. 완전 뭐 사는 곳마다 그냥 대박 나는 아줌마 있잖아. 그 아줌마가 지금 이 종목만 들고 있거든. 내가 여기에서 이제 너무 욕심부렸길래 좀 덜어내라 그랬는데 그냥 좀 더 들고 가고 싶다고. 내가 들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 전체장이 워낙 안 좋으니 그냥 절반은 그냥 팔고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아직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서 들고 있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예상가는 이제 이 저점 기준으로 항상 2배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아직 안 갔잖아. 얘도 그 상태에서 지금 불통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난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얘도 지금 아직 역대 최고가도 경신을 아직 못했으니까. 근데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 이제 또 조정을 좀 일부 한 달 정도 할 수는 있고. 이런 얘기들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얘기하는 종목들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쿠폰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 기업 설명에 안 나오네. 실적이야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볼까? 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장난 아니었거든. 여기 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얘가 이제 이전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전에 어떤 종목이었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이 실적 내는 걸 보면 이 전기 대비도 이 정도면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지? 근데 30%는 안 되니까 당기 순이익이 26%니까 거의 준 초고속 성장인 거지. 이건 전기 대비. 근데 전년 동기 대비 보잖아. 신급이야. 매출 자체가. 그러면 이런 종목을 이제 네가 발굴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홀딩하는 게 맞다고. 여동생한테도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거든. 더 들고 가도 이제 일이 바쁜 경우에는 홀딩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종목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런 모든 종목들의 시작점에는 뭐가 있다? 내가 정의한 그 장대 양봉이 존재를 하는 거야. 정의를 내렸던 장대 양봉들이 하나씩 보면 얘였나? 6점 몇 프로? 얘가 이제 9.8%, 얘가 준이고 얘도 7.8% 해가지고 얘는 조금 약하게 올라가고 있네. 시총이 6천억이니까 얘는 중형주잖아. 그지? 그러면 아까 5%만 돼도 되는 거니까 얘였네. 그지?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361 정선 돌파를 써도 되니까 여기서는 더 사라는 거고. 그지? 계속 맞아 떨어지잖아. 사고 파고 있고 사고 팔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투자자가 다 좋아할 만한 그 위치를 찍어서 공유를 해주는 게 나는 맞다는 생각이라서 이쪽에는 모든 투자자가 다 좋아할 만한 위치? 이 정도면 모든 투자자가 다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게 이제 장대항공이라는 개념인 거지. 사케다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자. 네. 많이